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영어 원서 3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동소설 1권과 청소년소설 2권입니다. 그럼 3권 중 더 얇고 쉬운 책부터 점점 두꺼워지는 순서로 소개할게요.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추천하는 책은 1973년에 뉴베리 아너로 선정된 책이에요. 아놀드 로벨의 Frog and Toad Together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 예요. 프로그와 토드는 친구 사이고요. 책에는 그들의 5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풍자한 듯한 이야기들이라서 재미있었고 프로그와 토드의 우정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던 책이에요. 분량은 총 64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입니다. 책의 5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의 앞부분을 잠깐 소개할게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토드는 오늘 할 일이 많다며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일어났으니까 웨이크업에 크로스아웃 하고, 다음으로 아침 먹었으니까 eat breakfast에 크로스아웃 하고, 착착 계획대로 일과를 지켜나가요. 그런데 친구 프로그와 산책하던 중 강한 바람이 불어 리스트가 날아가 버려요. 리스트를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토드. 이제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청소년 소설인데요. 2022년에 미국 청소년 도서관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소설이에요. 리사 핍스의 Starfish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Starfish예요. 이 책에는 커다랗고 아름다운 어느 여자아이에 대한 커다랗고 아름다운 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저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읽으면서 열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총 244페이지인데 시처럼 적혀 있어서 글이 많지 않은 분량이고요.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입니다. 엘리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녀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일기장엔 좋아하는 남학생 이야기나 사춘기 소녀의 꿈 대신 뚱뚱한 소녀의 규칙이 가득 적혀 있어요. 음식 빨리 먹지 않기, 수영장에서 크게 물보라 일으키지 않기, 천천히 움직여서 살 흔들리지 않게 하기, 몸을 최대한 움츠려서 작게 만들기 등등. 그런데 아이들의 괴롭힘 이상으로 아픈 건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예요. 심하게 놀리는 오빠와 단 한 번도 놀리지 말라고 편들어 준 적 없는 언니. 네가 살을 빼면 다 해결된다며 억지로 굶기고 다이어트 시키는 엄마.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빠인데 그러다 보니 엘리를 두고 엄마 아빠가 자주 다퉈 엘리의 죄책감은 커져만 가요. 한 명뿐인 친구마저 이사를 가서 점점 더 움츠러드는 엘리는 아빠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청소년 판타지 소설이에요.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바다에 빠진 소녀이에요.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2세인 악시오고요. 이 책은 우리의 고전 심청전을 모티브로 한 로맨스 판타지예요. 심청전 외에도 우리의 전래동화와 전설 속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더욱 흥미로웠어요. 분량은 총 321페이지고요. 영어 수준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의 체감상으로는 해리포터 시리즈와 비슷하지 않을까, 미국 5, 6학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오늘은 심청이가 바다에 받쳐지는 날이에요. 신화에 따르면 진정한 바다신의 신부만이 바다신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매년 신부를 바치는데 매년 폭풍우는 몰아치고 바다신의 신부라는 건 어쩌면 그저 제물로 바쳐지는 소녀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런데 심청은 미나의 오빠 준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나는 오빠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배에 몰래 타서 심청 대신 바다신의 신부가 되겠다며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 후 바다 밑으로 끝도 없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샌가 육지 같은 곳에 다다르고 미나의 손목에는 빨간 실이 묶여 있어요. 운명의 빨간 실. 그리고 그 실을 따라가니 바다신이 딱. 그런데 바다신은 깊이 잠들어 있고 어느샌가 암살자들이 나타나더니 바다신과 미나가 연결된 운명의 실을 싹둑 잘라버려요. 그리고 미나의 영혼도 가져가요. 미나의 영혼의 모습은 까치라고 해요. 낯선 세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운명의 실도 끊기고 영혼도 뺏기고 이제 미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인상적 한 장면은 두 번째 소개한 책 Starfish에서 뽑았어요. 읽어볼게요. Everyone in my family plays the piano except me. 우리 가족은 모두 피아노를 연주한다. 나만 빼고. Years ago I asked mom for lessons as a Christmas gift. 몇 년 전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에게 레슨을 부탁했다. I remember joining her on the piano bench. 내가 엄마와 함께 피아노 의자에 앉았던 게 기억난다. Sliding my fingers over the sleek shiny keys. 매끄럽고 빛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You really want to learn? Mom asked. 정말 배우고 싶니? 엄마가 물었다. More than anything, I told her. 그 무엇보다도요. 내가 대답했다. Fine, she told me, and stood up and shut the lid. 좋아, 엄마는 말하며 일어나 뚜껑을 닫았다. When you lose weight. 내가 체중 줄이면. So now I never let mom know what I want.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엄마에게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Because she'll keep it from me as punishment for being fat. 왜냐하면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할 테니까. 뚱뚱한 데에 대한 벌로. Disguised as motivation to lose weight. 살을 빼는 동기로 가장된.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